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를 지금 본 지가 꽤 됐는데 리뷰를 하라니까 그 사이 바빠가지고 뭐 따로 본 영화도 지금 마땅히 없고요. 또 이 영화 재밌어요. 만달로리안가. 그러고 스타워즈는 사실 좀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는 프랜차이즈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팬들도 많고 디즈니를 먹이 살리고 있었던 원래는 뭐 20세기 복수가였지만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세계관이 넓으면 이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게 지금 영화 얘기부터 구성해놓고서 지금 바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1978년인가요? 이제 그 스타워즈 원래 1편인데 이제 한 오리지널 시리즈가 그때 나와서 3편이 나오죠. 이렇게 새로운 희망, 다 뒤에 붙인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제국의 역습, 제다이의 기한, 리턴 오브 제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본 극장에서 본 영화는 이 제다이, 리턴 오브 제다이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제국의 역습은 뭐 나중에 개봉됐겠지요. 처음에는 개봉도 되지 않았고, 스타워즈도 이게 늦게 수입이 돼가지고 국내에는 70년대 되게 흥행이 잘 안 됐던 그런 시리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리퀄이 나왔고요. 보이지 않는 위협, 클론의 습격, 시스의 복수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반응 뜨끔 미지근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시퀄이 나와서 케어난 포스, 요거까지 반응이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흥행이 국내에서 아마 이게 제일 좋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오브 제다이에서 온갖 논쟁이 펼쳐지고,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요거는 이제 이것도 극장에서 봤는데 영화가 별로입니다. 영화가 너무 수습하느냐고 영화가 별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엔솔로지로 로그원이 있었는데, 이게 평이 엄청 좋았던 작품이죠. 로그원. 그 다음에 한솔로는 이제 너무 안 닮았다는 주인공의 해리슨 포드가 연기하는 한솔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인데, 안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영화가 흥행적 흔적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극장판으로는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2019년에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한 7년 만에 만달리안과 그로우가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이 작품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 이 신규 시리즈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작품은 스타워즈 스타파이터라는, 아마도 그 엑스윙 같은 거를 모는 조종사들의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품은 스타워즈 스카이워커는 아마 1년 남았네요. 내년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숀 레비고요. 라이언 고슬링이 무려 나온다니까 이게 또 독자적인 세계관입니다. 전략이 좀 바뀌었어요. 이 신규 시리즈라고 하는 게 꼭 그 릴레이션십을 맺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오리지널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은근히 이어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연출자는 존 파브로인데요. 존 파브로는 재밌는 영화를 많이 만든 감독이고 배우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이제 대표작은 이제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 마블 시리즈를 마블의 세계를 열어제친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언맨 1편을 연출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짜투라라나 뭐 카우보이 에어리는 반응이 뜨끔미지근했고, 그 다음에 정글북도 뭐 흥행은 잘 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뭐 평이 나쁘지 않았던 그 실사판 디즈니 영화고요. 그 다음에 라이언킹을 이제 사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사판 같은 걸로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셰프 같은 영화가, 전 사실 개인적으로 셰프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존 파브로는 상당히 되게 심플하고 그런 또 이 유머 감각이 있는 영화를 연출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뭐 그런 캐릭터인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 존 파브로는 원래 작가로 출발을 해가지고 배우도 하면서 이제 연출도 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평가가 뭐 평단에서는 뭐 그냥 그럭저럭인데 팝콘미터에서는 반응이 뭐 괜찮은 편이고요. 스타워즈 이 팬들이 좀 되게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국내 평단에서도 이렇게 호의적인 평가를 듣고 있는 편입니다. 이 스타워즈 시리즈로서 이 작품은 사실 스타워즈 시리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볼만한 영화입니다. 저는 그 무슨 시리즈까지 챙겨보지는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극장판들 클론 전쟁이라는 애니메이션 빼고는 다 본 것 같아요. 딱 빼고는 다 봤는데 어쨌든 뭐 직접적으로 만달로니안과 그로그라는 이 장편 영화는 이 TV 시리즈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만달로리안의 이제 극장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극장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 사람이 존 파브로가 개입했었던 세계관에 있는 캐릭터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꾸미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이 만달로리안은 항상 인기도 있고, 그 인기의 중심에는 이제 마치 그 일본의 참바라 영화 중에서 아들과 다니는 그 사무라이 영화가 있습니다. 네. 제목이 진짜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큰일 났네요. 아들을 동반한 관객 시리즈가 있어요. 아들을 동반한 관객. 상당히 이제 일본 참바라 영화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이게 이제 그 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검객 영화판. 네. 이 작품이 있는데, 이게 구도를 가지고 있죠. 만달로리안은 일종의 아버지야. 그리고 이제 그로그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아기 같은 그 베이비 요다라고 불렸던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둘의 활극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동반한 관객은 사실 되게 잔혹한 오락 액션 영화입니다. 애가 나오는데 잔혹하다. 근데 이제 그 20세기 감수성이니까. 근데 이 작품은 뭐 사실 액션은 잔혹해요. 영화 등장할 때부터 만달로리안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 사실 이 T자형 이 헬멧을 쓰고 있는 이 종족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이게 보바펫이라고 이제 바운티 헌터죠. 현상금 사냥꾼이 있는데 그 종족에 속해 있는 나름의 이제 그 일들을 전투력 만빵의 그런 종족이 있고, 이들은 절대 이 T자형 헬멧을 벗지 않는 일종의 불문율이 있죠. 근데 아마 이제 만달로리안 시리즈물에서 이 만달로리안이 임무를 살짝 어긋나면서 이 그로그라고 하는 진짜 수백 년을 사는 요다족, 저기죠. 제다이 기사에서 루크 스카이워커라고 하는 주인공 마크 해밀이 연기하는 캐릭터의 스승입니다. 그 캐릭터의 종족에 해당되는 이 아기를 갖다가 이제 양육하면서 다니는 뭐 그런 모험 액션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은 이 만달로니 지금 이 탐정물이기도 한데요. 일종의 임무를 받죠. 이게 이제 첫 장면에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요 예고편에서는 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바운티 헌터지만 이 영화의 세계관에서는 레벨이라고 하죠. 레벨. 저항군이 이제 승리를 해요. 루카 스카이워커나 레이아 공주, 한솔로가 속해 있는 저항군이 이제 제국군이라고 하는 엠파이어, 이 제국군을 마침내 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 잔당들을 소탕해야 되는 거죠. 범죄자라든가 이 잔당들인데, 특히 이제 이쪽에 말하면 이들의 의상이라든가 모티브 된 것은 나치 개념이니까 나치 잔당들 같은 존재들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잔당들을 제거하는데 이 만달로리안이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맺고 이들을 제거합니다. 영화 첫 장면에 등장을 하면 만달로리안 중에서 이 캐릭터 인물이 이제 딘 자린인데 페드로 파스칼이 연기하죠. 이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멋지게 액션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요 장면이 이제 설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행성 자체가 배경을 하고 있어서 이 스타워즈의 그 엠파이어 스트라이크스 백 제국의 역습에 등장했던 워커라고 불리우는 이제 이 팬들이라면 되게 열광할 만한 그런 공간에서 대결을 펼치면서 대활약을 펼치면서 이 진압을 하는 장면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거니 위버가 등장을 하는데, 시거니 위버는 워드 대령이라고 해서 일종의 비행단, 엑스윙 선단을 이끌고 있는 이제 사령관이고, 그 다음에 이 딘자린, 페드로 파스칼이 연기하는 인물들에게 이제 악당을 제거하라고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로구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제 같이 다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은 독자적 활약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딘자린의 개성을 딱 보여주는 영화의 오프닝에서 일단 박력 있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평면으로 액션 연출을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 갑옷을 일종의 입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단한 감옥으로 알려져 있죠. 특수한 감옥으로 갑옷을 알려져 있는데, 그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좀 둔탁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박력 있게 연출을 해가지고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를 열고 이제 액션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적어도 지루하지 않을 거라는 건 이제 오프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이제 이 임무를 다시 부여받는 거죠. 그 임무가 이제 카드에 누군지 모르는 인물이 있다. 걔를 잡아라. 근데 얘도 이제 일종의 제국군의 장군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캐릭터로 이제 펫이라고 여기 이제 시그니 위버 나오네. 여기 앞에 오프닝 장면에서 이 그로구도 이 활약을 하거든요. 원래 이제 이 제다이의 능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족 그로구가 활약하는 종족이 일종의 타고난 초능력을 또 가지고 있죠. 염력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장면이 살짝 등장하는데 아직은 귀여운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딘자린이 이제 활약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죠. 이 친구들을 찾아가는데 제가 이 서사에 안 맞게 이 PPT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계속 미루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 캐릭터는 더 헛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역시 리턴 오브 제다이의 이제 오프닝이고 제국의 역습의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 자바 더 헛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은하계의 범죄자죠. 은하계의 범죄자 종족의 일종의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더 헛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뭐 행성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바 더 헛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자바 더 헛 여기죠. 이 캐릭터예요. 스타워즈 제다이 기한에서 이제 605세의 모습이고요. 금융사업자 범죄 조직의 보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범죄 계통을 대표하는 캐릭터예요. 근데 요 캐릭터는 이 자바 더 헛의 아들이 있어요. 로타 더 헛이라고. 근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로타 더 헛. 이렇게 상당히 이 더 헛 쪽의 고도 비만 캐릭터들에 비하면 상당히 근육질의 파이터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얘가 아마 이제 눈에 가시였던 사촌 형들이 이 범죄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잡으라고 시거니 위버 선생께서 잡으라고 했던 이 잔당이 바로 이 카드에 있는데 걔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정보를 이제 이 쌍둥이 더 애들이 이제 알고 있어서 얘들이 이제 요구사항이 로타 더 헛을 데리고 와라 이겁니다. 얘를 데리고 와라. 얘가 잡혀갔다. 이제 물론 거짓말인데. 그래서 이제 이 딘자린이 이제 이 로타 더 헛을 만나러 가죠.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서 여기서 만나서 이제 정보를 캐는 장면입니다. 요 상인 캐릭터가 이제 마틴 스코세지, 헐리우드의 슈퍼 거장, 이 거장께서 목소리 연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돈으로 했는데, 근데 뭐 이걸 물어보나 마나 로타 더 헛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처럼 상당히 이제 성장을 해서
상당히 독립적이고 이제 한 게임만 더 이기면 인지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 그런 캐릭터로 되어 있어요. 이 캐릭터로.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행성을 찾아가서 정보를 찾죠. 정보를 찾는데 돈을 줘가면서 이제 정보를 찾으려고 하지만 뭐 사실은 그렇게 이미 유명 인사더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로타더 헛이 일하고 있는 그 일종의 그 사행성 일종의 살인 게임 파이터 요 시장에 이제 뛰어들게 되고요. 거기 이제 휘말리게 되고 로타더 헛은 어차피 이 사촌 형들이 일단은 그 자기를 갖다가 해치해야 하려고 한다는 설명을 하고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로타더 헛은 안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행성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물 자체가 이미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타더 헛을 빼와서 가다가 그러면 그 범인이 누구냐 이제 그 니네 사촌 형들한테 가자 했더니 로타가 걔가 걔다. 로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걔이기 때문에 이미 믿을 수 없는 사촌 더 헛들에게 가기보다는 로타 더 헛은 신뢰감을 줬고 애가 충직하고 뭐 같이 싸우기도 하는 독립성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걔 말 듣고서 걔를 잡아다가 제국군에 갖다 놓고 임무 완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쌍둥이 이 범죄자 이 더 헛 애들이 당연히 이제 원한을 품게 되고요. 이 클론 전쟁 같은 그 이미 스타워즈 세계관에 나왔던 킬러 랭킹 1위, 자격 1위 얘를 보내요. 얘를 보내서 딘자린을 잡아다가 얘네가 이제 요새 차례다가 잡아다가 이렇게 얼굴을 데려다 놓고 얼굴을 공개해 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금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딘자리는 니네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왜냐면 이 애들을 안 죽이고 공개가 알려된 건 되게 엄청난 굴욕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서 죽여버릴 거라고 선언을 하는데 당연히 쌍둥이들은 이 저기를 갖다가 이 딘자린을 갖다가 음모에 몰아넣습니다. 근데 그 장면도 스타워즈에서 나왔던 이 그 거대한 크리처와의 대결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으로 연상됩니다.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죠. 근데 여기서 이 등장하는 이제 이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이 캐릭터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CG보다도 되게 인간적인 느낌이 들어요. 애니매트릭스 같은 걸 적절하게 활용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적인 스타일의 그런 좀 약간 아날로그 느낌이 좀 뚜렷한 저런 좀 인형 캐릭터들 같은 게 등장을 하는데 되게 이쁘고요. 특히 이제 이 그로구는 압도적입니다. 그로구의 제가 그런데 뭐 별로 크게 마음에 동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그로구 캐릭터는 말을 못하는 친구라서 완전 주변에서 부를 때도 베이비라고 불러요. 아기라고 부르고 그리고 행동이나 소리 이런 것들도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킬포이기도 합니다. 킬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로구가 근데 이 그로구가 서사에 개입해서 또 빠져서 그냥 기능성만 담당하는 아이냐? 그래도 걔는 아니에요. 나름 말은 못하는데 자주적이고 그 다음에 이 아빠 딘자린을 구하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같이 메카닉을 골라주는 이 크리처들 중에 한 명이 또 잡혀가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또 아빠를 구하러 가죠. 아빠를 구하러 가서 이 딘자린을 구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딘자린의 대위기입니다. 살벌하게 생겼죠. 이런 캐릭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해내는데 여기다가 이제 후반부에 가면 또 엑스윙이 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 중간중간 이 딘자린의 또 액션과 활약이 또 얽혀 있어서 영화가 쭉 이어지는 서사예요. 그래서 이제 구해지러 가는데
사실 뭐 이 쌍둥이 더 헛이 당연히 원한을 갖고 있어 이미 지금 잡혀 있어 저기 뭐 이미 임무가 끝나서 쉬고 있던 딘자리를 잡아올 놈들인데 당연히 이 딘자린에게 은원을 품고 있기 때문에 딘자린도 탈출 기회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유머 감각이 살짝 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결단을 맞고 스타워즈 팬들이라면 또 열광하는 요소 엑스윙 편대도 등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독립적이면서 스타워즈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어차피 이제 SF 스페이스 이게 이런 장르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이제 소프 오페라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보는 이제 일종의 막장 드라마 같은 것들의 이제 우주 버전이다. 그러니까 뭐 과학적 근거는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그런 그냥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즐기는 그리고 이런 식의 모험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얽혀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뭐 서부극이기도 하고 한 히어로가 등장을 했고 황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간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로그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물론 가상의 캐릭터지만 그런 매력들도 있고 이 아이의 귀여움이 해결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영화의 후반부를 보면 그래서 적절한 밸런스와 유머를 가지고 있는 액션과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에는 이런 이제 다양한 크리처나 캐릭터들이 등장을 외계인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후반부에 뭐 이제 무쌍으로 딘자린이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이제 그런 스타워즈식의 액션 시퀀스들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면들이 뭐 또 매력적인 부분이고 영화가 호쾌합니다. 단순한 영화인데 복잡하지 않은 영화인데 전체적인 이야기 구성이 약 132분 정도의 사용 시간인데 뭐 엔드 크레디트 올라가면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음악도 적절하게 사용이 됐고 그러면서 매우 경쾌한 분위기의 영화로 되게 낙천적이에요. 영화가 무슨 뭐 실패할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든 구해질 거고 죽지 않아. 이런 식의 느낌. 그러니까 진짜 오락 영화의 미덕이죠. 그런 오락 영화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흥행을 기대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래서 상영관이 조금씩 느는 느낌도 좀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흥행 4위 정도 하고 있네요. 흥행 4위 정도 하고 있고 상영관의 스크린은 680개 정도로 잡혀 있네요. 그래서 이미 이제 블록버스터급 중에서는 스크린 수가 제일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 만달리안과 그러고는 스타워즈를 잘 모르셔도 그냥 즐겁게 볼 수 있는 일종의 오락물로서 즐겨도 충분한 영화다. 우리가 스타워즈 같은 영화나 마블의 최근의 실패들도 이제 지나치게 세계관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만들었다는 측면인데 만달리안 그로구는 아예 이제 새로운 이야기처럼 보여요. 물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영리하게 전략을 구사한 게 만달로니안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시즌이 있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근데 저도 영화를 그걸 좀 찾아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뭔가 흥미롭게 흘러갔고 워낙 평이 좋았던 그런 시리즈물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만달로리안의 이게고 얘가 지금 보너스 샷으로 있는 건데 너무 이제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고 행동도 귀엽게 하고 아기 같은데 또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매력적이야. 자 만달리안과 그러고 뭐 결국은 이제 스토리나 읊고 말하는데 뭐 스타워즈 영화답게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존 파브로 감독 연출도 깔끔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뭐 이 영화의 액션도 뭐 과격하지 않고 그냥 가족 오락 영화입니다. 그냥 즐겁고 그런 영화라서 그냥 그 스크린에서 영화관에서 즐겁게 감상하기에 좋은 그 물이다. 원래 스타워즈가 원래 그런 영화였죠. 가족들이 가서 즐겁게 감상하는 뭐 그런 오락물. 아이들까지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영화였다라고 하는데, 만돌리안과 그루그가 딱 버디 무비에다가, 아까 구도는 사무라이, 혼자서 활약하는 사무라이가 자기 아이를 보호해야 되고, 또 아기도 자기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잘 어울려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둘이 애틋하게 우주선에서 원래 이제 금지시켰던 그런 일들을 갖다가 그로구에게 허락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들의 이제 이런 여행이 더 계속되기를 축원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뭐 저긴 없어요. 그 쿠키샷 같은 건 없고, 예고편은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스타워즈 영화였다. 그래서 괜히 머리 안 아프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영화로 즐겁게 감상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이상 홍마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